러시아군이 우군인 북한군의 신형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로 착각을 하고 오폭을 해서 파괴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팀킬을 한 셈인데, 이로 인해서 이 러시아군 내에서의 정보 소통이 얼마나 허술한지 또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집중적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는 여러 지역이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더 워존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산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샘을 우크라이나군 장비로 오인 공격해서 파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워존은 러시아 군사 전문 채널이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러시아 드론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폭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는 서방에서 공급한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 이 장비가 공격을 받은 듯 큰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도 포착됐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워전은 이어서 러시아 매체가 이렇게 서방제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파괴된 것이 지난 2020년 10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북한제 지대공 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또한 북한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 토르, 그러니까 SA-15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인데 정식 명칭은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특히 외관은 벨라루스 MGKT가 개발한 바퀴형 토르 MEK 버전과 비슷하지만 차축이 5개, 그러니까 바퀴가 10개죠. 그렇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은 견인차와 그 뒤에 달린 세미트로일러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더가 장착된 미사일 모듈이 세미트로일러 중앙에 실려 있습니다. 다만 폭격 당시 주변에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 있었는지, 운영 주체가 어느 쪽에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워존은 눈여겨볼 점은 북한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러시아 군사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러시아의 군사 장비 부족 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정보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 수집된 북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mm, 152mm 포탄,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불세포,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RPG 대전차 로켓, 다연장 로켓포 등을 파악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이 지속되면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기술적 전문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워전은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지상 기반 방공 기술은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지상 기반 방공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특히 장거리 KN-06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지상 기반 방공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러시아 7개 지역의 주요 시설이 화재로 타격을 입었고 해당 지역의 항공교통이 전면 중단되는 등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사라토프, 보로네시, 오리올, 툴라, 타타르스탄 등 최소 7개 지역을 집중 공습했는데, 이날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최대 10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리우티, 그러니까 사나원이라는 뜻인데 리우티 장거리 타격 UAV로 러시아 정유소, 연료 저장소, 헬리콥터 기지 같은 여러 전략적 시설에 대한 일련의 성공적인 공격을 통해서 높은 효율성이 입증됐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로만 부사르긴 주지사는 사라토프 지역 엥겔스에서 산업기업이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고, 텔레그램 채널 비오엔 뉴스는 엥겔스의 석유 저장소가 공격 대상이 됐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2번이나 공격을 받았다면서 피해는 상당히 컸으며 진압을 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키우포스는 또 타타르스탄의 수도 카잔에서는 드론이 가스프롬이 소유한 세베로 자파드나야 거리에 있는
액화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3개의 연료 탱크가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키우포스는 브란스크 지역의 화학 공장도 타격을 받았다면서 소련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명명된 이 공장은 폭발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장이 드론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메쉬 텔레그램 채널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약 30번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브란스크는 에이테크함속 미사일에 의한 공격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샷 보고서는 도시에 많은 성광이 보였다면서 TV에서는 이 지역의 미사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관련해서 러시아 연방항공운송청은 현지 시간 14일 오전 6시 30분 칼루가, 사라토프, 탐보프 공항에 임시 비행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칼루가와 탐보프의 제한은 1시간 이내 해제됐지만 펜자와 올리아노프스크 공항에는 새로운 제한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 집중 공격에 대해서 공식적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 앞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다 전사됐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3일 친우크라이나 국제시민단체인 인폼네이팜은 이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사한 북한군 약 29의 시신이 들판에 나란히 누워있는 영상을 공개했다면서 이 영상에는 한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의 여파를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군은 패배하며 상당한 손실을 입은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폼네이팜의 영상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것인데 이 영상에서는 전사한 군인들이 진지로 보이는 곳에 줄지어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영상 속 시신의 얼굴은 대부분 가려져 있어서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영상이 찍힌 정확한 장소와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군 전사자로 보이는 인물에는 북한 국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폼네이팜은 러시아군 사령부가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보병 공격에서 북한 군인들을 대포밥으로,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활용하고 있고 그들을 러시아 부대보다 앞서 보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산 북한군 병사들이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은 지난달 15일에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15일 쿠르스크주에서 러시아 북한군 혼성부대와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면서 이 러시아군이 이날 전투에서 발생한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정찰 중이던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됐고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눈을 맞은 20여 구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이 공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규모가 1만 2천 명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30% 가까운 병력이 전선에서 이탈한 겁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및 후방 화력 지원이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 쿠르스크 전선에 희생된 북한군 장병이 갖고 있던 수첩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되기 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발견됐고 장병이 노동당 입당이나 또 군 생활 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면을 기대하는 내용도 수첩에서 발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서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위기에 처한 북한군 장병 한 명은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가 사살된 사례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초기 조사 내용이 공개되며 그간 외신 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비인도적인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9일 영국의 더 타임스는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을 인용해서 이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생포 사실을 알리면서 생포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보통 부상한 동료를 처형해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도 자신이 낙오돼서 4, 5일간 헤매다가 붙잡혔다라고 말했는데
이 러시아군에 먼저 발견했다면 부상 상태로 방치되거나 처형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국제인도법 위반 실태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보이는 만큼 향후 이들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전쟁 포로로 분류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으면 포로주의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을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러시아의 태도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